테슬라가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내년 하반기에는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그래왔지만은 좀 빠르게 이 선도 진입자들을 추격하는 이 추격자 전략을 상당히 또 잘 이용하는 근면성실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죠. 역시나 AI 분야도 미국 주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요즘 AI 분야의 전 세계 유명 석학들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AG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AGI라고 하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우리말로 하면은 인공 일반 지능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일반적인 대부분의 지능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 그 어떤 것을 시켜도 수행해내는 AI가 탄생하는 시대를 우리는 AGI 시대라고 합니다. 즉, AGI 시대가 5년, 10년 이내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AI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지향하는, 우리 욕망이 담긴, 혹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정말 미지의 영역들에 AI가 기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요, 질병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대의학으로서, 인간의 능력으로서 아주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를 AI가 더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데이터 혹은 기존에 없던 질병들이 생겨났을 경우에 AI가 이것을 기존 패턴에 의해서 분석을 해주죠. 거기다가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 아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들에 있는 부분들을 AI가 또 해결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말 50년 된 그 수학 분야의 난제를 AI가 해결했다. 행렬 곱셈의 해를 찾는, 정말 수학자들이 정말 몇십 년을 노력해도 풀리지 않던 이 신비가 AI로 인해서 단번에 해결됐다라는 사례도 있었고요. 요즘 또 제약 산업에서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때 AI가 인간이 5, 6년 걸리던 것을 몇 개월 만에 해내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말 우리가 욕망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지향하는 이런 방향들,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AI가 해소해주고 해결해준다. 충분히 AI의 이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자율주행 영역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이제는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에 기술의 레벨을 크게 6가지로 보는데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율주행 보조 기술 정도는 한 3단계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는 있지만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4단계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이 앞서 나가는 여러 기업들이 이 4단계 완전 자율주행에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 되는 기술 단계로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다. 여러 이제 결과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중국의 바이두, 위라이드, 포니 AI라는 기업이 협력하여서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이 무인 자동차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발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요즘 AI 분야든 로봇 분야든 이 혁신 기술 분야에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이미 넘어선 영역들도 있고요. 또 가장 수위에 있는 미국이라는 기술 경쟁력을 또 추격하고 있는 또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을 이제는 무시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무인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영역에서도 이제 4단계로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테슬라가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우리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내년 하반기에는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정말 운전석이 사라지는 시대를 수년 내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런 과정에서도 기술적인 한계와 또 일부 또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중시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는
사고를 전혀 내지 않는 자동차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운전했을 때 사고율이 10%다. AI가 운전했을 때 사고율이 5%다.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AI가 운전하는데 사고 당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어떤 심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안전에 대해서 기준을 높게 잡고 있다는 것이고, 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 기업에 의해서 상용화가 될 시점에는 이런 사고율에 대한 완성도 측면이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고려될 것이다. 이것을 또 기술 업계들이 조금 더 완성도를 다지는 노력들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법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대가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교통 체계나 질서들이 또 새로운 양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보험회사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완전 자율주행 차와 인간이 운전한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 설계의 또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법 제도, 사회 인프라들이 역시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미리 대비해야겠죠. 이것이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또 함께 준비해야 될 숙제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얼마 전 구글이 AI 간의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이 프로토콜 기술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A2A 프로토콜이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1990년대 인터넷이 대중화될 때 인터넷의 통신 프로토콜, 우리 TCP/IP 많이들 들어보셨죠? 바로 인터넷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네트워크 간에 연결을 하는 것에서 이 표준화된 통신 규약을 우리가 TCP/IP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장의 표준이 형성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또 여러 인터넷 공급 기업들이 서로 간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시대에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께 맞춤 컨텐츠나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AI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겠죠. 근데 이런 AI 플랫폼들 간에 서로 간에 또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바로 표준이 되는 프로토콜, A2A 프로토콜을 구글이 앞서서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구글의 시도가 상당히 또 흥미로운데요. 근데 구글의 A2A 프로젝트는 실제로 장점이 있는 것이 여러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협업으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50여 개 전 세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 AI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약들이 필요할까, 어떤 룰들이 필요할까를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A2A 이 프로토콜이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즉,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정말 표준화된 AI 통신 규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GPS 정보를, 구글 정보를 가져다가 여러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하듯이 역시나 AI 플랫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도 이 프로토콜의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용이함이 생길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이 구글의 노력은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질서를 구글 주도로 또 하겠다라는 또 야욕이 있는 반면에, 역시나 요즘 시대에 걸맞게 이 오픈 플랫폼, 오픈 생태계 형태로 빠르게 시장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이제 생성형 AI를 여기저기 쓰고 계실 텐데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 아직까지도 완벽히 잡히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라고 하면 인간의 환각 현상과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I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요, 세상에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한다고, 소위 소설을 쓴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죠. 실제로 이 챗GPT가 등장한 2022년 11월, 그 이후 몇 달 동안, 즉 생성형 AI 매우 초기적인 시기에는요, 이 환각 현상이 너무나 자주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조롱하기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챗GPT가 세종대왕이 아이패드, 뭐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또 캡처해서 사람들이 챗GPT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게 또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AI 업계의 노력을 통해서 이 환각 현상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뭐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든지, 혹은 또 데이터의 추가적인 학습, 파인 튜닝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적절하지 않은 대답들의 루틴들을 추가적으로 학습시켰더니 AI가 이 정답의 완성도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생성형 AI 할루시네이션이
완벽히 잡혔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생성형 AI 분야에 표준이 되어 있는 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가 바로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100%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용자 입장에서 이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좀 줄이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각 현상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질문에다가 백데이터들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또 다양한 배경 설명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AI에게 좀 알려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할 경우에 우리가 제공한 백데이터라든지 배경 설명, 이 상황 설정에 관련된 이 용어나 데이터들을 정답을 만들 때 추론하는 과정에서 AI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이것의 최종적인 답이 정답에 가까운, 즉 엉뚱한 소리를 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환각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이용자의 또 하나의 실력이자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현 시대의 AI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또 여러 실무자분들이 AI의 능력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중요한 어떤 역량이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AI 분야는 한마디로 하면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암울하다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2000년대 본격화되고 사실 우리나라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는 우리 경쟁 국가들을 대비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한 우리 국가로서 우리가 좀 자리매김을 했죠. 여러 플랫폼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또 여러 다양한 이 솔루션 기업들이 실제로 이 플랫폼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는 다소 다른 경쟁 국가들을 비해서 이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지금 본격화되면서 실제로 AI 역량만큼은 과거 플랫폼 시대, 디지털 시대의 어떤 역량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AI의 기반 기술에 대한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이 세계에 지금 여러 다양한 어떤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KT, LG와 같은 이런 IT 기반의 기업들이 우리 각자의 거대 언어 모델을 출시는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의 역량이나 이 기능성이 상당히 글로벌 탑 수준의 모델에 비해서 많이 미약하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AI 시대에 어떻게 거대 자본과 거대 기술력을 쫓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다양한 접근과 새로운 또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그래왔지만은 좀 빠르게 이 선도 진입자들을 추격하는 이 추격자 전략을 상당히 또 잘 이용하는 또 이런 어떤 근면성실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죠. 역시나 AI 분야도 지금 현재는 매우 초기적인 미국 주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중국의 딥시크 사례에서 보시듯이 이런 거대 자본과 기술을 우리가 엔지니어링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AI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들을 새롭게 포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만의 포지셔닝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강점이 있는 일부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또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 분야의 강점을 살려서 여기에 맞는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앞으로는 정말 AI 시대의 흐름이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또 새로운 기회들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이 기회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정말 세상의 전면에 부각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AI,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세상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과격한 변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좀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좀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진화할까?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혜택을 얻을까?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기술들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은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 얻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큰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방향, 어떤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미래를 구상해 보시라, 이런 여러 다양한 지식들을 또 배워나가는 어떤 노력들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